부산의 진산이자 시민의 허파,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시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건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짚어봅니다. 내년 3월 부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모두 5곳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인근 지역 주택 재개발로 학생 수가 급감해 임시 휴교했던 남구 신현초등학교도 내년 3월 다시 개교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부산의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8월 출생아 수는 1,1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의 진산이자 시민의 허파,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시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건데요.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이 바위를 밀어올린 듯 바위가 하늘을 찌르고 봉우리마다 흰 기암괴석이 어깨를 맞댑니다. 화강암이 깎이고 남은 토르지형 금정산의 얼굴입니다. 도시에서 가깝고 산책하기 좋고 너무 좋습니다. 해발 801m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10월 마지막 날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대전 충남의 계룡산 국립공원의 면적과 유사한 66.85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6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 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산 백양산까지 포함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뒤 시민 서명운동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우리나라 24번째 그리고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이 된 겁니다. 기대 많이 되죠. 왜 되냐 하면 지금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주위에 깨끗하지 않고 또 국립공원이 되면 아무래도 재정립한다 하더라고요. 도로며 길이며 공원이며 환경도 더 좋아지고. 금정산은 국립공원 중 산지 습지 면적이 전국 1위로 천연 생태계와 사찰, 산성이 어우러진 문화경관형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사찰 범어사와 300년이 넘은 금정산성,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금샘 등 천년의 역사와 설화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형적으로 토로 지형, 그러니까 하강암이 우뚝 솟아서 마치 성곽처럼 보이는 그런 지형이 굉장히 독특한 금정산의 지형 특성이고요. 생태학적으로 여기 이제 멸종 위기종들, 뭐 꼬리치레 도룡뇽이라든지 고리도룡뇽이 현재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동안 난개발과 무허가 건축으로 훼손되었던 금정산은 이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국립공원화를 통해서 이 정부가 이 국립공원에 맞는 시설과 도로와 또 생태환경 조성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대한민국 최고 국립공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탐방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면 연간 방문객은 현재 3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더 늘어난 4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도심 속 국립공원으로 거듭난 금정산.
부산 시민의 자부심이자 도심 속 자연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남해안에서는 제철 맞은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고수온과 산소 부족 물 덩어리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풍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대 소비 시기인 김장철을 앞두고 양식 어민들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 앞바다. 드넓은 바다 위로 굴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바닷속 줄을 끌어올리자 살이 오른 굴이 주렁주렁 달려옵니다. 2년 동안 정성껏 키운 오래산 핵굴입니다. 어민들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바다 위 작업장에는 소확한 굴이 쌓여갑니다. 지난해와 달리 고수온이나 태풍 피해가 없어 작황은 좋은 편이지만 굴 알맹이 크기는 지난해 80%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태풍도 많이 없었고 일상도 많이 좋아서 굴은 이제 꽃이 잘 폈다 가지고 그러니까 푸수가 많은데 그 푸수가 많은 만큼 좀 알은 좀 빈약합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굴은 껍데기를 까는 박신장으로 옮겨집니다. 어마어마한 작업량에 작업자들의 손길은 쉴 틈이 없지만 그만큼 일할 맛도 납니다. 깨끗이 손질된 생굴은 곧바로 위판장으로 향합니다. 위판량도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식 어민들은 굴 소비 부진의 어려움도 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김장 자체를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김치는 세계적인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찬 바람과 함께 제철 맞은 남해안 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12,000톤가량의 굴이 출하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 3월 부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모두 5곳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이 중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또 학교 인근 주택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년간 임시 휴교에 들어갔던 남구 신현초등학교가 재개발 지역 입주 시기에 맞춰 내년 3월 다시 개교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부산의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8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8월 출생아는 1,1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9,2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또 전년 대비 월별 출생아 수도 5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31일 오전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부산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동만 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과 스마트 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 등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27건을 건의했습니다. 또 반송터널 건설 등 17개 현안 과제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참석해 막바지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군이 일광신도시와 일광도서관을 잇는 삼성천 산책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1일부터 전면 개통에 들어갑니다. 군은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뒤 올해 10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은 삼성천을 따라 친수 환경을 감상하며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보도 연결 구간이 개선돼 일광 해수욕장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 기장군은 특히 동해선 후동과 선교를 오가야 했던 기존 보행 불편이 해소됐고 일광도서관과 2026년 개소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편익시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창인 요즘 양산에서는 가을의 대표꽃 국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만 5천여 송이의 국화는 물론 벤자민과 뎁사리 등 가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양산 국화축제가 열리는 황산공원에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국화꽃이 만들어내는 풍경. 양산 황산공원 일대가 형형색색의 국화로 뒤덮였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펼쳐진 국화 정원. 하늘에서 바라본 축제장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6만 5천여 송이의 국화로 꾸며진 이 공원은 그야말로 거대한 꽃 정원이 됐습니다. 대형 조형물과 포토존 그리고 국화 터널까지 가는 곳마다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화뿐만 아니라 뎁사리와 벤자민 등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천에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긴 단풍도 안 들었지만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 이곳 양산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정말 고상한 곳을 찾게 돼서. 31일 현재 국화 개화율은 60%. 지난 24일 양산 국화축제가 개막한 이후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2025 양산 국화축제는 오는 9일까지 양산 황산공원 중부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체험장, 농특산물 판매장 등 여러 가지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시기, 작은 꽃들이 모여 만들어낸 풍경으로 양산의 가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가 팔룡터널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 조건을 변경하는 등 재구조화에 들어갑니다. 창원시는 우선 지난 2018년 이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통행료와 운영비 차액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운영 재구조화로 창원시 지원금은 연간 16억 원에서 최대 27억 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11월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변경 실시 협약서를 심의하고 12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시행자와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B&K 경남은행이 거제 고현 지점에 외국인 전용 센터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이 센터는 매달 격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예금 신규화 해제, 카드 발급, 계좌이체 등 기본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마산 로볼랜드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5 경남 과학대전에 참가해 브랜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상상을 넘어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미래 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부산과학관은 드론 인형 뽑기와 LED 태엽 로봇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항로화 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됩니다. 31일 부산시청에서는 부산 항로화 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이 항로화 바이오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 용역 기간은 내년 3월 19일까지 5개월간이며 용역 결과는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